짜짜 차례대로 네모랑부터 계속 볼까요? 네모랑 사세기 네자 사자에서 네모랑 사세기 이렇게 말을 했었지. 여기서부터는 두음자로 바로 갈게요. 물김씨 전진말이 광고에 외우며 이렇게 나왔잖아. 김씨가 누구지? 김씨 좀 물렁한 가수 김씨 있나?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그지? 해서 하여튼 연상 한번 해보면서 동명이인이야 해서 좀 물렁하다 물김씨 해서 전진말이 광고, 전진하지 말자는 광고를 내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네모랑 때 이르러서 김씨가 왕위 세습을 합니다. 그전에는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모랑 때 이르러서 김씨가 왕위 세습을 한다. 고구려를 통해서 전진과 수교한다 나왔죠. 네모랑은 광개토대왕과 관계가 좋다 그랬어요. 네모랑 때 4세기였죠. 외구 침입이 있었다. 네모랑은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께 쫓아간다 그랬죠. 애원하죠. 노객이 왕께 기유하겠다. 빨리 와서 도와줘. 그렇게 말했죠. 광개토대왕군이 내려와서 외구를 타격하고 외구들이 금강가에 있는 곳으로 도망갔다 그랬죠. 금강가에 있는 곳으로 도망가자 같이 따라가서 금강가야를 타격했다. 그래서 정기가야연맹, 금강가야 중심으로 정기가야연맹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군이 그대로 해서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도와주거나 애구를 격퇴하고 나서 신라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군 고구려 주둔 나오고요. 광개토 대왕 도움으로 애구를 격퇴했다. 방금 전에 했었죠. 호우명 그릇이 나옵니다. 호우명 그릇. 자, 호우명 그릇에는 16자의 글자가 새겨졌다 그랬잖아.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시 배웠고 그 그릇 밑에가 16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년에는 을묘년에서 을묘년에 만들어졌다 그렇고요. 국강상 하면은 국강 위에 있다 그러죠. 광개토지, 호태왕 하면 광개토대왕, 호태왕의 묘다 해서 호우십은 호우는 그릇이야. 호우라는 그릇인데 10번째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호명 그릇이 장수왕 을묘년이면 장수왕 3년째야. 그래서 장수왕 때 만들어졌구나. 근데 장수왕 때 만들어졌는데 이 그릇이 신라 호우총에서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거거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기념품이 신라까지 흘러 들어왔구나 이렇게 짐작하는 거고요. 당시 네모랑과 고구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장수왕 때 제조됐다는 것까지 같이 아시고요. 눌지왕 보자. 자, 눌지왕은 오자로 바꾼다 그랬죠. 눌지왕, 놀지왕 이렇게 저는 부른다 그랬습니다. 서지왕 나왔네요. 소지왕, 소지왕은 저는 서지왕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고추가 잘 선다 그래서 서지왕에서 놀지왕, 놀다, 서지왕, 서다 해서 5세기 왕들 같이 보시라 그랬습니다. 세기까지 같이 다 보셔야 돼. 놀지왕 부자가 묵고비나 이렇게 나왔죠. 놀지왕 부자 묵고비나 놀지왕 자, 놀지부자 묵고비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날 놀고 있잖아. 놀고 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놀지부자를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빌어야지 풀어주라고 해서 놀지부자 묶고비나 나왔고요. 드디어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지왕 때 부자 상속이 일어나고 있고요. 묵호자가 불교를 전리했다. 어디서? 고구려에서 묵호자가 고구려에서 묵호자가 불교를 전리했다 나왔죠. 묵호자를 아도화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료에서 아도화상 나오면 묵호자구나 이 정도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가 전리됐는데 공인은 법흥왕 때 됐다 그랬어요. 2차 돈의 순교 법흥왕 때 불교 공인이 됐다 그랬죠. 백률사 흰피가 나왔다 그래서 백률사를 지어서 그려줬다 그랬죠. 장수왕 남하정책에 대응해서 백제 비위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눌지왕 장수 비늘 나제 이렇게 했다 그랬죠. 장수가 갑옷을 입고 있잖아. 비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잖아. 해서 장수 비늘 나제에서 장수왕 백제 비위왕과 신라 눌지왕 때 나제 동맹 이렇게 같이 외워봤었습니다. 소지왕 볼게요. 서지왕은 고추가 잘 써서 서지왕이라고 제가 바꿔 부른다 그랬습니다. 서지왕 동성과 결혼했대. 경동시장에 우액 해서 유행했답니다. 왜? 잘 선다 그래서 보통 평범한 남자들은 동성을 보고 고추가 서지는 않아. 근데 잘 썼나 봐. 그래서 동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우액하죠. 자, 봅시다. 백제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동성왕과 결혼했다. 서지왕 동성과 결혼했다. 동성왕과 결혼 동맹. 경동시장에서 경주가 동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주를 동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경주시장에 경주에 시장을 설치했다. 우역을 설치했다. 우역.
그다음에 육부행정구역을 마련했다. 육부행정구역, 그래서 같이 유행에서 육부행정구역이에요.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면 돼. 두음자를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동성왕은 신라의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는데 신라왕, 당시 신라왕은 소지마리간이죠. 신라왕이 이천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가르쳐질 거야. 동성왕이 가르쳐지든가 신라왕에서 소지마리간이 가르쳐지든가. 그러면 이 왕이 누군지는 짐작하시고 당시의 업적을 따져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증왕 나왔죠. 지증왕 6세기 육지밥진에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은 6세기 대표적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짜증, 지증, 찌증, 짜증 그러죠. 해서 찌증, 짜증에서 짜증 나면 동시우하죠. 짜증, 동시우 신라왕, 그래서 아씨, 짜증 나잖아. 그래서 아씨하고 냉수까지 중지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씨, 냉수 중지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짜증왕 나왔죠. 경주의 자, 동시전을 설치했다. 아까 전에 소주왕 때 시장이 설치됐다 그랬잖아. 이 동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렇게 했고요. 지증왕 때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했네요. 이때 사료가 하나 나올 거야. 나무 사자를 만들어서 이업하는 척 하면서 꾀를 내서 항복을 받아냈다. 우상국 주민들이 조금 무지몽매했다 그러죠. 해서 나무 사자를 만들어서 겁을 주니까 다 항복했답니다. 그 다음에 우상국, 그 다음에 우경, 서로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걸 보고, 논밭을 가는 걸 보고 우경이라 그러죠. 소우자, 밭갈경자 이렇게 합니다. 한화 정책, 지증왕 때 한화 정책이 나옵니다. 한화, 중국식이라는 거, 중국을 따라서 한다 그래요. 중국을 할 때 한나라 그러잖아요. 중국이 한나라 이렇게 해서 한화 정책 하면 중국을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호를 신라로 바꿔줍니다. 이전에는 사라라 그랬잖아. 사라. 근데 국호를 신라로 바꿔줍니다. 왕호를 마리간도 왕의 뜻이라고 비슷했는데 이제 말고도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부르는 왕이라 불러줬다. 그래서 왕호를 마리간에서 왕이라 불렀다 해서 언제 지증왕 때 왕이라 나타나는 건 뇌물 마리간 이랬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왕이라는 명칭 쓰기 시작한 거는 지증왕 때부터다. 아시촌에 최초로 소경을 설치했다. 아시촌에서 아시소경 그러잖아. 아시소경. 금성문, 자, 지증왕 때 만들어진 금성문이 나오죠. 영일 냉수리비가 나오고요. 포항 중성리비가 나옵니다. 해서 금성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언제 설치됐다, 지증왕 때 설치됐다, 지증왕 때 설치됐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돼. 여기서는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했다. 지방간 파견했는데 그 사료를 보면 이사부를 실직주 군주로 파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부를 실직주 군주로 파견했다. 이런 사료가 나올 것입니다. 순장을 금지했다. 지증왕 때까지 순장이 있었나봐. 해서 순장을 금지시켰다. 지증왕 때 노동력 확보 차원이다. 동시 우우 신라왕 아씨 냉수 중지순 이렇게 가십니다. 법흥왕하고 진흥왕은 먼저 했었고요. 진평왕 갑니다. 진평왕. 평평걸 수양자. 가슴이 평평한 여자가 수양했다는 거죠. 평평걸 수양해서 온달을 임신했네요. 임신했으니까 배가 남산만 했는데 이게 진짜 벤지 아닌지 모르겠어. 진위를 가려보자. 평평걸 수양, 온달 임신, 남산, 진위 이렇게 해서 두음자로 따서 외우십니다. 진평왕 때 원광이 걸사표를 지어서 바쳤다. 수나라에 바쳤다 그래요. 자, 진평왕 때 왕께서 원광법사 세서고개 만든 사람이죠. 걸사표를 지어봐라 했더만 걸사표를 지어서 왕한테 줬죠. 그러자 608년에서 지어줬는데 수나라에 바친 건 611년에 바쳤네요. 그때 바친 왕이 누구다? 수나라 양제다. 수나라 양제가 이걸 가지고 이걸 보고 감탄을 해서 612년에 출군해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걸사표에 고구려 좀 공격해줘 이런 내용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수나라 2차 침입. 자, 누구한테 바쳤다? 수나라 양제에게 바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평걸 수양에서 걸사표는 수나라 양제. 수나라 양제가 쳐들어왔다. 수나라 양제 쳐들어왔다. 그게 수나라 2차 침입이고요. 그때 살수대첩이 있었죠. 살을 수 있을까 해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봤었죠. 고구려 원달 장군이 아차산성에서 격퇴당했다 나왔죠. 고구려가 그때는 영양왕 때입니다. 잘 보세요. 진평왕, 신라는 진평왕, 고구려는 영양왕에서 온달이 쳐들어왔다. 이때가 언제냐 보자. 온광자. 온달이 아뢰기를
신라가 우리 한강 유역 땅을 빼앗아 갔으니 그걸 되찾아오겠다고 출병했다 그랬죠. 원달은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의 남편이었죠. 바보 원달 그랬었잖아. 우리 어려서 이야기 많이 들어봤었죠. 진평왕 때도 똑같이 금성문이 만들어졌네요. 임신석이석, 남산신성비 이렇게 나옵니다. 진종설화가 나옵니다. 진평왕과 관련된 진종설화가 나오는데 진평왕은 말 그대로 불교 신자. 자기 이름도 불교식이었잖아. 불교 신자였는데 자, 석가모니 가족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족 이름을 자기 가족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종설화 알아두시고요. 진평왕 때 위화부가 건립되었다. 위화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위 이렇게 했었잖아. 걸사표 내용이죠. 원광이 말을 하기. 원광은 스님이었잖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없애는 것은 스님이 할 바는 못 된다. 그러나 왕이 시키니까 하겠다 해서 걸사표를 지어서 왕한테 바쳤다. 608년이죠. 그러자 왕이 수나라한테 그걸 그대로 갖다 바쳤다 그랬죠. 611년에 이 글을 읽고 수나라 양제가 감동을 먹어서 군사를 일으켜서 고구려로 쳐들어왔다. 이게 고구려 2차 침입이었고요. 그래서 을지문덕이 살을 수 있을까 해서 살수대처. 아시겠죠? 선덕여왕 갑니다. 선덕여왕. 우리 선녀처럼 이쁜 선덕이 여왕. 두음자 한번 따볼게요. 선녀분이 처음 대줬대. 선녀분이 처음 잠자리 했나봐. 선녀분 처음인데 황구야 자자 의자에서 어머나 황구는 멍멍이탕 이름인데 황구야 자자 의자에서 비담 묘사 숨겨진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거야. 그죠? 비담 묘사 이 두음자 자체가 숨겨진 이야기란 소리겠지. 선녀분 첨대 황구야 자자 의자에서 비담 묘사 이렇게 오십니다. 분황사 모존석탑이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네요. 첨성대도 만들어졌네요. 황룡사 구축목탑. 황룡사는 언제 만들어졌다?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황룡사 구축목탑은 자장 스님의 건의를 받아서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은 백지 의자왕이 있었습니다. 백지 의자왕이 초기에는 굉장히 총명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지 의자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 40여 개를 빼앗겨버려. 완전 그냥 고려에 몰렸죠. 그래서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게 됩니다. 아우 야 고구려 영계소문아 우리 좀 도와줘. 당시 영계소문이 집권하고 있었죠. 영계소문아 우리를 도와줘 하면서 김춘추가 쭉 달려가죠. 영계소문 왈. 아 이놈 새끼들아 니네들이 예전에 니네 진흥왕이 우리 한강유역 뺏어갔잖아. 그래서 그거 내놔 그럼 도와줄게 하면서 오히려 김춘추를 가둬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영계소문이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덕여왕 때 고구려는 뭐죠? 영계소문 집권이니까 그때 안시성, 당나라 당태종이 침입했다 그랬죠. 고구려는 안시성에서 당나라 침략을 막아냈다. 이 지문이 맞는 표현이야. 선덕여왕 말년에 상대등 비담이 있었습니다. 비담과 염종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반란을 맞이해서 조금 이따 돌아가시게 됩니다. 김유신과 김춘추가 진압을 했었죠. 이 공으로 해서 김춘추가 왕이 되는 거지. 자, 지기삼사라고 나옵니다. 선덕여왕 관련해서 지기삼사라는 설화가 나옵니다. 미리 뭔가를 다 예측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을 예측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설화예요. 지금 한 가지는 시험에 나왔어. 두 가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봅시다. 모란꽃 관련해서 당태종이 모란꽃을 보냈어. 근데 그림을 보니까 나비나 벌이 없었죠. 그래서 이 꽃은 절대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 덕만이가 말을 했었죠. 덕만이가 말 그대로 선덕여왕의 이름이에요. 덕만이에게 말을 했었다. 그러면 누구다 선덕여왕 때 설하다. 그래서 진짜 과연 향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요. 선덕여왕 때 영묘한 절이죠. 영묘사에서 개구리가 막 모여서 사흘 동안 계속 울었대.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그 소리 듣고 야 저 백제군 쳐들어왔다 가서 죽여라 그랬대. 그래서 백제군 병사 500명을 모두 잡아 죽였대. 아주 현명한 거지. 지혜가 높다. 그래서 지기설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선덕여왕은 생전에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있었대요. 자기가 언제 죽을 건지 미리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을 날 예언하면서 나는 낭산 남쪽에 있는 도리천에 묻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낭산 남쪽에 도리천에 묻어라 해서 실제 자기가 죽을 것이다 예측했던 날에 그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삼국유사 기편에가 지기삼사가 실려있기 때문에 한 편은 나와있죠. 자, 두 편은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잘 보시고 언제 나올지 몰라. 진덕여왕 봅시다. 우리 찐덕여왕. 찐덕이 자태는 창부집. 으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찐덕이 자태는 창부집이다. 으아. 찐덕이가 창녀? 한번 짐작 한번 해봅니다. 집 으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좌의방부 찐덕이 좌태에서 좌의방부가 설치됐다.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태평성을 당 고종에게 바쳤다. 이렇게 나왔죠. 태평성 나오죠. 태평성을 당나라 고종에게 바쳤다. 왜? 왕이 뭔가를 바쳤을 때 누구한테 바쳤을까? 제일 높은 왕, 높을 곳. 자, 고종한테 바친 거야. 자, 진덕의 왕, 여왕이었죠. 이왕 태평성을 바칠 거면 제일 높은 고왕. 자, 고종에게 바쳐야지. 제일 높을 곳. 자, 고종한테 바쳤다. 네. 품주를 분리해서, 자, 품주가 뭐냐? 품주, 진흥왕 때 만들어진 기관이었죠. 품주에서 그때 당시에는 조세를 담당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부와 집삽으로 분화했다. 품주가 창부와 집삽으로 분화하는 것은 언제? 진덕여왕 때 창부집 이렇게 한 겁니다. 성골은 마지막 왕이다. 성골 계통은 마지막 왕이고 드디어 그 다음에 다음 왕이 누구죠? 무열왕, 무열왕 진골 계통이 들어오는 거죠. 진덕여왕 때 나당연합이 성립됩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연개소문한테 죽을 뻔하다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 진덕여왕 때 조금 이따 선덕여왕 돌아가시고 진덕여왕 때 당나라로 가서 자 당태종한테 고구려를 백제를 공격해주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당연합이 성립됐다. 해서 당태종한테 백제를 공격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근데 아들 문왕이 인질로 두고 옵니다. 아들 문왕. 김춘추의 아들 대신에 내 아들 문왕이라니까요. 자, 내 아들 문왕이를 두고 오겠습니다. 해서 아들 문왕이 인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당연합 있잖아. 그래서 당태종이 백제를 때려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당나라를 닮고 싶은 거지. 이제 다시 중국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 정책을 쓰면서 중국식, 자, 하나 정책이 중국을 따라 산다 그랬죠. 중국식 의관을 착용했다. 언제? 진덕여왕 때 중국식 의관을 착용했고요. 그 다음에 아홀이라는 걸 들게 했습니다. 아홀을 갖게 했다. 진골들한테 진골로서 간직 있는 자한테 아홀을 들게 했어요. 자, 아홀이 뭐냐? 자, 상하로 만들었는데 임금을 만날 때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있어. 장식품. 이게 아홀이야. 이게 언제? 진덕여왕 때. 자, 당 고종한테 바친 건 태평성, 당 태종한테 얻어낸 거는 나당연합. 잘 보셔야 돼. 자, 구분해서 잘 봅시다. 찐덕이 자태는 창부집과 보시고 자. 지금까지는 자 신라 상대에 대해서 봤죠. 그 다음에 중대 하대에 대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신라 중대 하대에 대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발전 순서 한번 봐야 되겠죠. 왕 순서 이거 다 그대로 외우셔야 돼. 자, 상대 중대 하대를 구분하는 거는 삼국사기식이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혈통 중심으로 구분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는 무열계 진골이 집권했던 시기예요. 무열계 진골이 집권했던 시기고요. 하대는 뇌물반계 진골이었고요. 상대는 뇌물계 송골들이 집권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대 발전 순서 볼게요. 열문, 신문, 효성, 경애. 자꾸 여자를 가슴을 열면은 신문하겠다. 왜냐면은 여자만 따지고 여자들하고만 놀면은 효성이 경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열문, 신문, 효성, 경해에서 무열왕, 문무왕, 신문당한다. 효성, 경해에서 효소왕,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중대왕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신라 하대왕 봅시다. 신라 하대왕 뇌물 반계가 집권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선언헌 흥신문 진상녀 애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성여왕인데 저는 진상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진상 짓을 좀 했다 그래요. 우리 진성여왕께서. 그래서 저는 진상에서 진상녀 이렇게 부릅니다. 선언을 했던 흥신녀, 진상녀, 애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선원헌에서 선덕여왕, 원성왕 때 관련해서 신라 하대 상황이 잘 나오죠. 헌덕왕, 흥덕왕 이쪽도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진성여왕 때도 잘 나오죠. 경여왕, 경순왕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 순서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예를 한번 볼까요?